사막 한가운데 길이 170km, 높이 500m짜리 거울 도시를 짓겠다고 선언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최근 자금 압박으로 2030년까지는 약 2.4km만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온 프로젝트 이야기인데요. 이 나라가 왜 이런 거대한 실험을 시작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IMF 분석 기준으로 최근 10여 년 동안 석유가 실질 GDP의 약 40%, 정부 재정 수입의 평균 75%를 차지해온 구조거든요. 석유 수요가 2030년 전으로 정점에 이르고 장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나라 자체가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위기의식이 커졌습니다.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석유를 단순히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전력 생산에도 많이 태워왔다는 점인데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사우디 전력의 약 30%에서 40%가 여전히 석유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를 수출했다면 거둘 수 있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석유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2017년 빈살만 왕세자가 비전 2030의 상징 프로젝트로 네옴을 발표했습니다. 네옴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새로운을 뜻하는 네오와 아랍어로 미래를 뜻하는 무스타크발의 머리 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우디 북서부 홍해 연안, 요르단하고 이집트 국경 인근 사막과 산악지대를 서울 수십 배 규모로 개발해서 기존 도시와는 다른 형태의 미래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빈살만은 이를 이집트 피라미드에 비견되는 문명적 도약이라고 표현하면서 상징성을 강조했어요. 정말 거창한 계획이었죠. 네옴의 중심은 더 라인이라는 선형 도시인데요. 초기 구상은 거울 외벽을 가진 두 동의 500m 높이 빌딩이 170km에 걸쳐 나란히 서고 그 안에 수백만 명이 살며 초고속 교통 시스템으로 연결된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2024년 이후 자금하고 현실성 문제로 인해서 2030년까지 완공되는 구간은 2.4km, 수용 인구는 30만 명 미만으로 축소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의 1.4%밖에 안 되는 길이에요. 네옴은 더 라인만 있는 게 아닌데요. 두 번째 축인 옥사고는 홍해연안에 조성 중인 대형 산업하고 물류 허브로 일부는 해상 인프라 형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신달라는 고급 리조트와 마리나를 갖춘 럭셔리 관광 거점으로 공개된 위성사진하고 현장 보도에 따르면 상당 부분 완공 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많이 진행된 프로젝트인 거죠. 네 번째 트로제나는 해발 2,000m 이상 산악지형을 활용해서 사막국가에 사계절 스키장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2029년 아시안 동계게임 개최지로 공식 선정되었습니다. 사막에서 동계올림픽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실제로 유치가 확정된 상태예요. 인공눈을 만들어서 스키를 타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요. 네옴 전체 사업 규모는 언론에서 약 1.5조 달러 안팎으로 거론되는데요. 이는 사우디 연간 예산을 여러 배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대로 완수된다면 인류 역사상 최대급 개발 사업 중 하나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하지만 기술적 난제와 더불어 자금 조달과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경제적으로 말이 되는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더 라인의 내부 교통을 위한 초고속 전철, 사막 한가운데서 물하고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조달하겠다는 구상 등은 아직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상용화된 적이 없는 방식인데요. BBC 등 일부 매체는 재생에너지로 담소화하고 도시 운영을 전부 감당하겠다는 계획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실험적인 기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쟁점은 사람 문제인데요. 네옴 부지는 전통적으로 후아이티 부족을 포함한 베두인 커뮤니티가 살아온 지역으로 인권단체들은 수천 명이 강제 이주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베두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거든요. 2020년에는 퇴거에 저항하던 압둘라힘 알 후아이티가 특수부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사망했고
이후 같은 부족 구성원 3명이 테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우디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알-후아이티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정부는 그를 테러리스트라고 발표했지만 인권단체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사회에 비난이 쏟아졌지만 사우디 정부는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2020년대 초부터 대규모 토목 공사가 진행되면서 위성사진에서도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절개선과 공사 흔적이 보일 정도인데요. 국내외 수만 명의 노동자와 중장비가 투입된 가운데 자금 조달 압박으로 일부 구간의 속도 조절하고 계약 조정하고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공사 현장이 펼쳐지고 있지만 동시에 자금 문제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기업들도 이 거대한 실험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더라인 관련 토목하고 터널 공사를 수주했고, 포스코는 사우디 ACWA 파워와 그린 수소 분야 협력을 모색 중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버스 도입,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 사업 등은 단순 시공을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하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실증하는 창구가 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한편 사우디는 네옴 같은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에너지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비전 2030 아래에서 2030년까지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태양광하고 풍력 프로젝트를 대량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에서는 킬로와트 시당 1센트대 초저가 입찰이 나오면서 세계 최저 수준의 발전 단가를 기록했어요. 유럽보다 훨씬 싼 가격입니다. 이러한 전환이 성공하면 지금 전력 생산에 태우는 상당량의 석유를 수출로 돌릴 수 있어서 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매년 전기 만들려고 태우던 석유를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시에 네옴민그레는 4기가와트급 재생에너지하고 그린 수소 설비를 기반으로 연 100만 톤 안팎의 그린 암모니아를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추진 중입니다.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비석유 경제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자료에 따르면 비석유 부문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정부 재정에서 비석유 수입 비중도 50%에 근접하면서 석유 오전도를 완만히 줄이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비석유 수입이 10%도 안 됐는데 지금은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죠. 관광하고 엔터테인먼트, 운송, 제조, 디지털 산업이 성장하면서 여성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했고 전체 실업률도 과거 2자릿수에서 1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난 건 사우디 같은 보수적인 나라에서는 정말 큰 변화인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이 운전도 못했던 나라거든요. 지금은 여성 고용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실업률도 과거 10% 이상에서 1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경제 구조가 실제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우디 정부는 대형 프로젝트 발주 방식도 바꾸고 있는데요. 단순 EPC하고 납품보다 기술 이전, 공동 연구개발, 현지 파트너십 구축 여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입찰 기준을 개편해서 외국 기업이 사우디 내부에 생산하고 연구개발 기반을 두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 공사 수주에서 나아가서 현지 합작법인하고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 장기적인 수입과 영향력을 확보해야 하는 환경이 된 거죠. 과거에는 그냥 와서 짓고 가면 됐는데 이제는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인을 고용하고 연구개발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우디가 외국 기업에게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자립하겠다는 전략인데 한국 기업들도 이에 맞춰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사우디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성장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네옴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요. 초기 계획대로 170km 거울 도시가 완성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지만 축소된 형태로라도 두바이처럼 새로운 경제 허브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두바이도 처음 계획보다 많이 축소됐지만 결국 성공한 사례거든요. 네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재정 여건 악화와 정체하고 기술 리스크가 겹치면 사막에 남겨진 거대 미완성 구조물만이 21세기의 오만과 실험을 상징하는 유적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요. 마치 고대 유적처럼 미래 세대가 보면서 옛날 사람들이 이런 무모한 시도를 했구나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쯤 지어진 거대한 건물들이 사막에 버려진 채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네옴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우디는 석유 이후를 향한 거대한 실험을 이미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자원에 기대던 경제에서 인적 자본하고 기술, 관광, 제조에 투자하는 나라로 방향을 틀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와 사회 개방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사우디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과거 사우디는 정말 폐쇄적인 나라였는데요. 여성은 운전도 못했고 외국인 관광객도 거의 받지 않았고 모든 게 석유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성이 일하고 관광객을 받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옴이 완성되든 안 되든 이런 변화는 계속될 겁니다. 베두인 커뮤니티의 삶과 전통이 어떻게 보존되거나 변화할지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유목 생활 방식이 현대화 물결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도시로 이주해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거고 일부는 여전히 사막에 남아서 전통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이 두 세계가 어떻게 공존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이런 실험이 다른 자원국들의 어떤 교훈을 남길지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노르웨이, 카타르, UAE, 러시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모두 이 실험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를 어떻게 다각화할 것인가, 석유 이후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살아있는 실험실이 바로 사우디입니다. 성공하면 따라할 테고 실패하면 교훈을 얻을 겁니다. 네옴 프로젝트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한 나라가 생존을 위해 얼마나 큰 도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우디는 지금 국가의 미래를 걸고 엄청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수천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미래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시도는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존하고 있고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것들도 언젠가는 경쟁력을 잃을 수 있거든요. 사우디가 석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모릅니다. 네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사우디의 방식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인권 문제도 있고 비현실적인 계획도 많고 돈 낭비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래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해요. 가만히 앉아서 석유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을 테니까요. 네옴은 꿈일까요? 악몽일까요? 10년 후에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 솟아오른 미래 도시를 보게 될까요? 아니면 반쯤 지어진 건물들의 폐허를 보게 될까요? 아직은 알 수 없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사막의 모래 위에서 인류의 미래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석유 시대가 끝나가는 지금 한 나라가 생존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몇 년 안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2030년에 작은 구간이 완성되고 2050년쯤에 더 확장되고 2080년쯤에야 전체 그림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의 역사가 될지 실패의 역사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